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미남 세 분 모시고 대화를 해볼 건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이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탄지사의 하이지점 장원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스타 지점의 김지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전 스타 지점 지점장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남성분들이라 그런지 너무 이렇게 차렷자세 이렇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좀 편하게. 분위기가 좀 딱딱하네요. 아, 이게 아무래도 질문도 어떤 게 올지 좀 아직 잘 모르셔가지고 좀 긴장하셨나 봐요. 맞아, 저 잠 못 잤어요. 저. 아. 더 긴장돼가지고 저는 잠 못 잤어요. 유튜버라 긴장을 안 하는데. 네. 가장 긴장되신 이렇게 제가- 포즈를 내신 것 같은데. 술 먹어서 그런 거. 네, 편하게 저랑 그냥 오늘 재밌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장한빅 팀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제 뭐 팀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떤 거? 아니, 토스 영업으로만 최근 1년 동안 월납 1,700만 원, 건수만 해도 358건? 사실 이게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사실 이게 100%라고 하면은 네. 거짓말이고 한 80% 정도? 그게 아마 토스로 아마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아마 100%는 아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드려요. 그럼 1,700만 원, 건수가 358건이라는 게 사실 제가 듣기에는 이게 굉장히 단순 문의가 많아서 계약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단순 문의가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그냥 단순 문의니까 내게 아니다고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저는 그거를 계속 꾸준히 답변을 하다 보니까 계속 성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이제 요 토스로 하고 그리고 뭔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계약까지 하는 분들이라면 좀 주 계약층이 뭐 20대, 30대 요렇게 될까요? 아니요, 그건 또 달라요. 20대부터 50대까지. 그리고 많게는 전 이제 토스에서 60대 분도 계약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정말요? 그러니까 꼭 뭐 20대, 30대만 토스를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게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진짜 되게 가볍게 접근을 해요. 예를 네. 들어서 뭐 당장 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상담 받아보시면 어떠겠냐 그러면서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이제 맺고 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상담을 진짜 제대로 들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사진으로 많이 보여드려요. 고객님이 오. 이런 게 없는데 이런 담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거를 제가 좀 뭐 데이터나 그런 걸 좀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많이 고객분들이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토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아니요, 많이 있는데 네. 좀 아쉬운 게 빨리 포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런 게 좀 되게 많이 아쉽죠. 토스 말고 다른 것도 잘하신다고. 아니요, 저는 토스 원래 제가 소개도 잘 받아요. 네. 받는데 요즘은 좀 토스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됐고 요즘은 좀 파인애플이라는 어플에 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고객분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형식인데 거기서도 이제 앞으로 성과가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김재영 팀장님은 네. 제가 개척의 왕이라고 들었거든요. 왕은 아니고요. 왕까지는 아니고. 왕까지는 아니고 개척 영업으로 영업하는 사람 정도 정의하겠습니다. 오늘 겸손함이 좀 컨셉이신 것 같아요. 네, 좀 겸손하려고. 제가 듣기로는 월납 100만 원 이상씩 개척으로만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개척 들었어요? 또 아니고. 네. 굉장히 잘못된 정보 많으신데. 이거 뭐죠? 제가 전달받은 게 네. 100을 하진 않아요.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거예요? 개척으로 지금은 초반에는 100만 원을 칠 때 거의 한 80% 정도 쳤다가 네. 지금 한 30% 정도 안 돼요. 30%, 40%? 근데 100만 원 친 적 있지 않아요? 개척으로만 친 적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개척으로 하시는 분들도 뭐 월납 뭐 50, 뭐 60만 원? 요 정도는 뭐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개척으로만 50, 60을 하는 분도 굉장히 잘하는 건데.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깔고 나서 소개를 얹어요. 아. 소개를 얹고 저는 그리고 팁이 보상 청구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신계를 무조건 받아요. 비법은요? 아니 이거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무언의 압박이죠. 내가 이거 보상 태워줬으니까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냐. 네. 자연스럽게 얘기 들어가거든요. 오. 그러면 개척지는 이렇게 항상 가시는 곳이라든지 나는 여기에서 좀 강하다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택시 차고지 택시 회사. 택시 회사 차고지. 택시 회사에서 좀 많이 계약을 받죠. 좀 약간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토스 얘기하셨잖아요. 토스는 상품에 무게를 둬야 돼요. 네. 근데 차고지는 상품보다는 저에 대해 무게를 둬야 돼요. 네, 나에 대한 무게를 좀 둬야지. 나에 대한 무게가 좀 실어지면 어떤 상품을 갖고 와도 다 계약이 돼요. 사실은. 좋은 인상이셔서 그런가? 좋은 인상이라기보다는 제가 성실함을 좀 어필하고 네. 그리고 또
보상을 좀 잘 하고. 근데 그 단시간에 네. 성실함을 어떻게 매일 기사분들께. 매일 갔어요. 아. 매일. 지금 매일 못 가는데 2019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거의 2년간은 거의 주말 빼고 매일 갔을 거예요. 와, 비가 오나 대단하시네요. 눈이 오나.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개척 영업 2년 동안 한 번이라도 카페 미팅이 있으면 그날 개척실 안 갔을 텐데 네. 한 번도 카페 미팅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왜 그렇죠?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 지인들이 아무도 날 찾지 않았고 네. 광야의 시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2년 동안은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계속 갔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네, 그러면 매일매일. 그 꾸준함을 보시고 그냥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래요. 뭐 다른 개척지로 가야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제가 지금 거래처가 3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제가 계약을 많이 못 받았고 네. 두 군데에서만 지금 계속 계약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거기 기사님들이 한 군데 50, 총 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1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계속 계약이 나와요. 신기하다. 그럼 그 기사님들도 또 소개를 해주시는 아니요, 거죠? 소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어머. 그 안에서 추가 계약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요? 저 소개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 안에서만 계속 계약이 나와요. 그거 진짜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모르게 저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야, 뭔가 필요할 때마다 딱 생각나는가 봐요. 아, 이분한테 그래서 하겠다. 이렇게. 저도 시장을 확장을 해야 되나 생각도 하는데 저도 이제 머리를 굴려가 시장을 확장을 하려면 하나를 뚫어야 되잖아요. 네. 뚫으러 가는 것보다 기존 거래처 관리하는 게 계약이 빨리 나요. 오, 진짜요? 저도 좀 신기해요 그 부분이. 혹시 MBTI가 2로 시작하시나요? 2로 시작하죠. 2로 시작하죠. 세 분 다 2신가요, 혹시? 저는 이 여기는 아이 같은데. 저는 설계사일 때는 이었는데 네. 관리자 하고 나서 I로 바뀌었어요. 어머, 그거 왜 그렇죠? 모르겠어요. 희한하네요. 최근 테스트하니까 I로 바뀌었더라고요. 진짜요? 네. 헉, 그러시구나. 이게 아무래도 좀 외향적인 텐션 떨어진 거 분들. 아니에요? 떨어졌나? 어떤 게요? 텐션이 떨어진 거 같아요. 아,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아무래도 좀 뭔가 새로운 사람한테 가서 다가가서 얘기를 나누는 게 외향적인 분들이면 더 수월할 것 같은 생각은 아니 근데 들거든요.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성격이랑 상관없고 그냥 그 저는 처음에 자기 체험을 걸 때 2시간 동안은 배우라고 생각해요. 아. 연기하는 거예요, 가서. 먹고 살기 위한 연기. 좀 슬프지만 먹고 사는 연기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어. 네. 그럼 어떤 네. 연기죠, 그게? 내가 소심하고 내향적이어도 그렇지. 네. 먹고 살기 위하니까 네. 외향적으로 이제 다가오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연기라도 한다는 뜻인 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 집에 가면 한 8시면 잠이 오더라고요. 피곤해 어머. 빨리니까. 집에 가자마자 바로 잠을 잤다는 아, 이거 좀 슬프네요, 근데. 저도 고객들 만날 때 그럴 때 많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원래 좀 소극적인데 이제 고객님 만나면 되게 웃으면서 막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해줘야 네.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비대면으로 어떻게 상담해주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조금은 더 낫겠네요. 맞아요. 그런 쪽으로는 좀 더 수월하죠. 뭔가 에너지가 좀 비축될 것 같은 맞아요. 느낌도 근데 제가 들고. 옆에서 보잖아요. 네. 비대면 하는 거를. 저도 처음에 되게 신기했는데 네. 그 화려함 속에는 되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장점은 또 뭐냐면은 이제 복장을 굳이 이렇게 안 입고 가도 돼요. 그렇지. 아. 저는 이제 아침 출근할 때 가끔씩 반팔 그냥 이렇게 입고 네. 그냥 다 면바지 입고 그런 식으로 출근할 때도 있거든요. 그게 음. 이제 그렇게 해도 고객은 이제 저의 모습을 사진으로 모르니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러죠. 근데 비대면을 보면은 대면 같은 경우는 내가 고객들을 어느 정도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만나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 비대면은 그게 좀 약한 것 같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돼. 어. 조금만 이게 잘못돼 버리면 그냥 깨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사람이 비언어적인 것들이라는 게 뭐 표정이라든지 그치. 손짓, 몸짓을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행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 맞아요. 있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팀장님은 그거 좋은 게 그 최악서를 작성할 때도 막 뭐 트렁크 위에서 작성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본네트. 본네트. 아. 뭐 장소를 뭐 본네트. 굳이 뭐 딴 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막, 본네트 예. 위에서. 오. 그게 되게 좀 개척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럼 개척하실 때 이렇게 딱 처음 다가가서 하는 그 첫 멘트? 첫 인사가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운전자범 있으세요? 이렇게 다. 진짜요? 네. 완전 그냥 직방이네요? 네. 그게 말 돌려서 하지 않아요. 아, 진짜요? 운전자범 있으세요? 이거 한 번. 제가 같이 따라가 봤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기사님 운전자범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있으시죠? 예.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해보면은 운전자범 없는 사람을 계약하기 더 힘들어. 어머. 그러니까 그런 분들 상담자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네. 상담자들은 사실 오늘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운전자범 따위 필요 없죠. 오늘만 사시는. 오늘만 사는 분들 그런 분들 진짜 내가 계약하기 힘들어. 그럼 그냥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리모델링 하거나 바꿔주거나 이렇게 수월하지 없는 분들은 진짜 뚫기가 힘들어요. 그럼 있어요 하면 뭐라고 하세요? 언제 가입하셨어요?
뭐 지금 민식이법 좀 됐어요. 민식이법 잘 준비돼 있어요. 요즘에는 경찰 조사 변호사까지 나가는데 그거 안 돼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사망 사건이 있어서 경찰서 동반을 갔는데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 나는 일개 보험 설계사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 변호사의 조력은 초동 진술 때 가장 중요한데 근데 변호사가 안 나간다. 기존 운전자고. 근데 지금은 나간다. 이거 하셔야 된다. 이런 대화를 그럼 서서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예, 서서. 와. 그냥 그 기사님들 뭐 커피 한잔 하실 때? 예. 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RP를 너무 장황하게도 다 못 알아들으세요. 나는 보험 하니까 알아듣는데 어느 정도 RP가 들어갔다 싶으면 바로 개인정보를 받아야 돼요. 아. RP를 끊더라도 중간에 끊고 내가 할 말 더 있지만 네. 끊고 기사님 제가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성함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약간 노하우신가 봐요. 네. RP를 길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제 뭔가 집중력이 흐려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되게 얘가 뭔가 말을 하는데 좋은 걸 얘기하는데 자기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중간 끊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려달라. 오. 단순하게 되게 접근하셔가지고 네, 심플하게 가야 돼요. 네. 기사님들은 복잡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바쁘시고 한데. 네, 맞아요. 아니, 그럼 거절도 많이 당하시기도 해요? 어제도 당했어요. 어제도 그냥 그 종신보험 하나 뽑아갔는데 상조보험 컨셉을 잡아가지고 네. 뽑아갔는데 상조는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럼 그럼 어떡해요? 상조에 이미 하고 계신다고. 어. 2개를 하고 있대. 그럼 거기서 바로 포기하세요? 아니면 좀 다른 전략으로 네, 이렇게 말씀을 거기서 하시나요? 일단 한 좁고 다음에 또 갔을 때 다른 상품으로 가야 되죠. 내가 니즈 파워 잘못했어. 아. 그분은 안보험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생명보험을 좋아하시더라고. 세 분도 약간 이렇게 딱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전혀 니즈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잘못 파악했을 때. 예, 뭐. 그러니까 저도 비대면 하다 보면 항상 잘못 파악했을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 잘못했을 때 있어. 그럴 때는 진짜 좀 반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제안했으면 어땠어 그런 걸 항상 많이 해서 시행착오를 항상 좀 머리에 저장해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좀 나중에는 다른 상담이 됐을 때는 결과가 좀 괜찮죠. 그럼 잘못 가져간 거를 계속 끝까지 내가 더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보다 그렇지. 맞아. 그냥 다시 가져오겠다 하고 다른 상품을 가져오는 게 더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되게 빨라요. 그러신 것 같으세요? 뭐 반반인 것 같은데요. 뭐 고객이 조금 거절하는 느낌일 수도 있으니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푸시해서 할 때도 있고요. 계속 푸시했는데도 안 된 것 같으면은 다음 만남 때 다른 상품 가져가서 또 설명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근데 두 분도 느끼겠지만 RP를 시작했는데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아 이거 잘못 들어갔다. 맞아요, 있어요. 한 30% 들어갔는데 아 이거 잘못 들어갔네. 그래서 갑자기 상품을 바꾸기도 해요. 아 그렇지. 네, 진짜요? 거기서는 느낌이야. 제안서를 숨기고 그냥 그때는 다른 식으로 다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제안서를 내서 안 가져왔다. 다시 오겠다. 그런 식으로 많이. 약간 그런 거 농구 선수가 3점 슛 던질 때 네. 딱 던질 때 느낌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야, 뭐가 딱 갑자기 딱 쎄해요? 이게 아니구나. RP가 그날 말이 잘 안 되거나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반대로 RP가 전혀 이상하게 됐는데 계약할 때도 있고. 네, 이상해 그래서. 말씀을 하고 이제 말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그 전날 뭐 과음을 했다든지 하면 막 말이 잘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도 하려고 해야죠. 티 안 나요. 네. 그러시구나. 아니, 지점장님께서는 저희 지점장을 처음 하시는데 네. 저희 감탄지사에서 항상 지점 1위, 2위. 제가 사실 순위표를 봤어요. 네. 근데 순위표 이렇게 보면은 1, 1, 2, 1, 2, 1, 2, 1, 1, 1, 2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약간 좀 인간적인 매력이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했거든요. 이거 노하우가 있으세요? 처음 이제 지점장 이제 하려고 했을 때부터 네. 이제 제가 이제 설계사일 때 제가 받지 못했던 전 관리자들한테 그런 걸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하려고 하고 각 팀원들, 지점원들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 좀 단점들 위주로 제가 채워주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원체 또 좋은 팀원들 잘 만나가지고 또 운도 에이. 있고요. 네, 그렇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관리자 하시고 저는 이제 또 처음 만나 뵙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좀 차분하고 네. 이렇게 약간 조곤조곤 스타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될 수 있으면. 약간 이렇게 높낮이가 없고 언성도 이렇게 잘 안 올라가시고 이런 분 아니세요? 원래 감정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설계사 할 때는 그랬는데 이제 관리자 하면서 또 웬만하면 화 안 내려고 하고
많이 수긍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설계사분들이 엄청 이제 외국 나가면 상담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네. 제가 좀 많이 보듬어 주려고 하는 편이죠. 네. 근데 지점도 사실 적지 않은데 네. 뭐 한 번 1위 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계속 1등, 2등, 1등, 2등, 1, 2, 1, 2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손해보험 상품이랑 생명보험 상품 네. 같이 이제 혼합해서 판매하는 걸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뭐 이제 영업을 오래 하셨어도 손해보험만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지점 와서 뭐 연금이라든지 종신보험 처음 판매하셨던 분도 많이 계시니까 네. 근데 연금하고 종신보험은 아무래도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내 미래 노후를 보장하는데 뭐 매월 연금이 5만 원만 받고 싶다 이런 분은 없거든요. 그쵸. 50만 원, 100만 원 받고 싶다 이런 네.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많이 알려드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험료가 많이 커지니까 1, 2등을 좀 많이 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신보험 판매 비중도 가장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나요? 저도 몰랐는데 네. 모르시는 거예요. 겸손한 척을 하시는 거예요.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남 진짜. 얘기하는 차례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남 얘기하듯이 버리네. 그럼 이 직원분들 이렇게 케어하시는 데 있어서 네. 장단점을 속속이 알려면 이게 대화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뭐 관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캐치하려고 노력하실 것 같아요. 네, 좀 분석하는 걸 원래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어릴 아. 때부터 이게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근데 이제 좀 힘든 거가 단점을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인데 네. 이제 그 당사자는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티나지 않게 제가 네. 고쳐주려고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이렇게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아니, 예를 들면 어떤 단점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설계사분들이? 좀 궁금하네요. 크게 얘기하면 본인들만의 어떤 고집이 있죠. 고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고집이란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고집들을 제가 또 바꿔주고 싶은데 그 고집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티나지 않게 제가 뭐 교육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뭐 개인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죠. 좀 바뀌던 거예요? 바뀌는 분도 있죠. 근데 이게 오히려 티나게 너 이거 되게 단점이야. 이거 고쳐 이러면 좀 맞아요. 뭔가 딱 반감이 생기고 에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토라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몇 번 삐진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몇 번 삐진 적 저는 좀 있어요. 생각이 다른 게 다들 성인이라서 네. 하기 쉽지 않아서 차라리 강점에 집중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강점을 키우고 이렇게 그렇죠. 단점은 그냥 유지하는 올라가기 방향으로. 쉽지 않거든요. 나는 이때까지 그냥 예시니까 네. 손해보험만 난 손해보험이 좋아요. 난 손해보험만 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생명보험을 적절하게 혼합을 해야 업적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럼 손해보험만 계속 파세요 이러면은 절대 발전이 없기 때문에 네. 티나지 않게 제가 생명보험 팔 수 있게끔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또 티나지 않게 또 자극도 되시게 예, 하시겠죠? 다 같이 파는데 팀장님만 뭐 안 하고 있네 우리 한 건 해봅시다 뭐 이렇게 오. 격려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1등 했는데 이번에도 1등 해야지 하고 이렇게 남몰래 네. 이번에도 무조건 1등 해야지 이런 것도 있으세요? 아니 그냥 당연히 하다 있죠. 그래요? 당연히 있고 저도 이제 설계사 때부터 그런 자극 받아서 목표했었던 거에 컸기 때문에 지점장으로서도 그런 포부가 많이 있고 티는 안 내지만 근데 이제 보험 영업 이 조직이 좀 어려운 게 네. 이런 상하 조직이 약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거든요. 뭐 불만이 있거나 하면은 금방 나가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내 목표는 있지만 지점원들한테 많은 푸시를 해버리면 또 기분 상할 수도 있고 또 사이가 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티나지 않게 서로 이룰 수 있게끔 그게 가장 큰 힘든 것 같아요. 전 두 분께 여쭙고 싶네요. 나는 이런 지점장이 좋더라 하는 것들 있으세요? 지점장 먼저 얘기하세요. 저는 지금 지점장님이 제일 좋아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네. 어떤 지점장님과 함께 일하시는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어떤 지점장이 난 일하기 참 편하더라, 좋더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점장님이 그걸 많이 해줘요. 뭐 상품 비교를 해서 네. 이쪽 장점과 저쪽 장점 알려주고 오. 그 막 고장 분석 할 때도
이쪽 보장 분석하고 저쪽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설계사분들이 사실 좀 전산을 좀 많이 부족하신 설계사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다 직접 가셔서 또 디테일하게 봐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점원들이 실력이 좀 안 늘 수가 없죠. 아, 그런 게 또 좋으시고.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관리자가 뭔가 꼭 해줘서 좋다기보다는 조금 그 관리자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가장 일선에서 열심히 딱 보면 알잖아.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뭐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근데 저도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관리자라고 해서 편하게 일하는 것보다 뭔가 나보다 더 지점장님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그렇지. 자극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지.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여성 보험 설계사님들과 남성 보험 설계사님들의 비중이 7대 3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더 많은 거죠. 아, 설계사가? 네.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험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여성을 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남성 분들이시잖아요. 남성 설계사로 이거는 좀 유리한 것 같다 하는 거 있으시면 좀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남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성이 유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 꼼꼼함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되게 꼼꼼하거든요, 사실. 아, 그러세요? 진짜 꼼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안 그래 보이는데 약간의 반전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상 청구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확인해 주는 사람 설계사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보험금이 안 나오면 내가 안 달라서 전화하거든요. 아, 진짜요? 돈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고객님 오히려 평온해. 때 되면 들어오겠지. 들어올 때 들어갈 때 되는데 왜 안 들어가지? 제가 좀 더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게 말을 안 해도 고객님과 나 신뢰를 1% 싼 거예요. 싼 그쵸. 거예요. 내가 고객이라면 나처럼 해준 설계사를 못 떠날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꼼꼼함. 있거든요. 그게 좀 노력에 의해서예요? 아니면 좀 타고나기 이렇게 또 꼼꼼하게 태어나셨어요? 아니 근데 나는 약간 성격이 이게 조금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조금 난 더 계속 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성격이 있어요. 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지? 이런 것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네, 고객은 편하죠. 그게 좀 유리하신 것 같다. 네, 네. 어떠세요? 저도 좀 듬직함을 많이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통 고객분들도 여성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뭐 이거 왜 안 되냐면은 저만 믿으시라고. 네. 제가 뭐라 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담당자님한테 제가 뭐라 할 테니까 기다려보라고. 실질적으로 뭐 전화해서 제가 그 담당자님한테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말할 때 좀 지켜준다. 그렇지. 네. 보호해준다. 좀 그냥 저만 믿어라.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 차이인데 그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말 한마디 차이인데 좀 그런 말을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 차이가 확실히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좀 약간 그런 거에 이렇게 힘을 쏟으시는 편이시군요. 네, 맞아요.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좀 어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 운전자 보험 하나를 받더라도 네. 저는 운전자 보험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사 합의까지 제가 봐드린다. 그럼 고객님 놀래요. 그런 것까지 해주냐고. 와. 네. 합의까지 제가 다 봐드리고 네. 일반인들이 보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보상 담당자들이 합의금을 후려칠 때가 있어요. 막 말도 안 되게 70만 원을 해보자 그러고.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아준다면 뭐 더 신뢰가 더 올라가고. 팀장님은 담당자분이랑 가끔 싸우기도 해요. 진짜요? 막 큰 소리도 부담스러워서 많이 네, 큰 싸우고. 소리도 많이 치고. 네. 근데 그걸 사실 고객님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 전화 끊고 나서 이렇게까지 연타워. 너무 오버했네 내가. 이게 그 타고난 좀 남자 여자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떤 점에서요? 뭐 여성분들은 이제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잖아요. 그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네. 근데 남자들은 이런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해결을 하는데 해주려고. 그쵸, 약간 이성적인 판단이. 이성적인 게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보험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많으니까. 네. 뭐 보상금 청구라든지 그렇지. 이게 되지 않았을 때 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직면했을 때 뭐 공감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치. 이성적인 네. 게 좀 더 커서 남성분들도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오. 지금 공감 말씀하셨는데 저도 해보니까 네. 공감보단 이성이에요. 통장에 돈 꽂히는 걸 고객님들이 더 좋아하지. 백날 전화 붙잡고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쵸, 뭔가 과정보다 바빠. 결론이 바빠. 중요하죠. 네. 최근에 한 달 전에 고객님이 이제 추상장애 얼굴에 이제 흉터가 생겨가지고. 네. 근데 저 그분한테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 나쁜 그 설계사 같은데
어떠셨어요? 뭐 아프시겠네. 네. 뭐 한마디도 그 말을 안 못 해. 해내죠. 안 하고 안 그냥 하고. 같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네. 휴유장에 끊어서 네. 보험금 바로 청구해서 나왔거든요. 우와. 네. 얼마 나와서 나왔어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900만 원 나갔는데 바로 계약을 어쨌든 했는데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남자로서 좀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어. 한마디라도 좀 해줄 거. 저는 한마디는 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저도 괜찮으시죠? 괜찮냐고 한마디. 연락을 카톡으로 남겨야 될 것 같다. 한마디를 하는데 그래도. 그죠. 공감되는 말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지점장님 말씀대로, 그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또 몫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클 수 있겠네요. 네. 그 보험이라는 게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제대로 돈이 딱딱 나가면 좋은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분쟁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 네. 이제 설계사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보험금을 잘 받아준다면 고객도 좋고 나도 그쵸. 신뢰가 쌓이고 굳이 손해사정사까지 안 가도 되는 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신계약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보상에 좀 집중을 해준다면 신계약은 알아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가 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상에 좀 무게를 두면 좀 더 퀄리티 있는 설계사가 되지 않을까. 보상의 무게를 둬라. 네. 근데 그렇게 꼼꼼히 다 챙기시면 네. 너무 업무가 가부화되지 않으세요? 아니,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적절하게 다 한 번도 빵꾸난 적 없거든요. 어. 네, 다 됩니다. 네. 너무 멋있게 말씀하시는데 다 됩니다. 네, 다 돼요. 좀만 좀 민첩해 메모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메모 안 까먹게 메모를 많이 하고. 네. 고객들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 없는데 전화 준다고 했는데 전화 안 주고. 고객이. 네, 전화 준다고 했는데 전화 안 주고. 네. 그러면 그 일점 깎아먹는 거거든. 아. 아무리 내 그동안 잘했어도. 저도 그래요. 저도 뭔가 제가 소비자 입장 됐을 때 그러면은 저 사람 신뢰 안 갈 것 같아. 그쵸, 맞아요. 믿음이 확 깎이죠, 네, 약간. 약속이거든. 작은 약속을 계속 어기다 보면.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감탄지사에서 좀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독립 지사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또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많거든요. 여기 이제 감탄지사 지사장님이 네. 좀 설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빨리 해주려고 하고 많이 도움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일이 좀 빨리 효율적으로 돌아갈 예,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예, 그런 점이 가장 좋으시고 또 어떠세요? 저는 감탄지사 와서 일단 매출 많이 올랐죠. 오. 매출 많이 올랐고 제가 작년부터 이제 곧 영상 저도 올라가는데 4월달부터 카운팅을 했어요. 3월달은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이고, 네. 일을 제대로 못했고 4월부터 제가 100만 원을 지금까지 계속했거든요. 와. 1년 동안 계속했는데 이번 달 좀 고빈 게 50만 원짜리가 하나 청약 철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공신보험이. 근데 그것만 잘 막으면 네. 1년 평균 100만 원 이상. 저도 보험 인생 중 이런 경우 처음이어가지고. 오. 네. 그거 감탄지사 와서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그럼 감탄지사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 같으세요? 일단 매일 실적이 올라와요. 매일 실적 성적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근데 이걸 스트레스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자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 원래 관리자분들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 스스로는 쪽팔리기 싫어서 네, 스스로 그런 것들이 잘 복합돼서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극받고 파이팅하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감탄지사 와서 이제 좋은 관리자랑 좋은 동료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점에만 봐도 엄마가 5명이에요. 아이고. 뭐냐면 갑자기 뭐 김치를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자를 때도 왜 머리 이렇게 잘랐냐. 그래서 뭐할 때 항상 뭘 챙겨주시고. 진짜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좀 보답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뭘 알고 싶다 하면 알아봐주고 그리고 뭐 토스를 하시다가 상담이 좀 안 된다 그러면은 네. 가서 옆에서 좀 이런 것도 좀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 게 진짜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서로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인주의가 아니라 되게 좀 분위기 맞아요, 자체가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회사 자체가 서로 좀 많이 도와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인성을 보고 뽑나요?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성도 뭐 어떻게 그런 분들이 진짜 모여서 인성 좋아하는. 왜 말끝을 흐리시죠? 인성을 못 뽑냐? 네. 그거를 보고 뽑진 않는데 네. 인성 안 좋으신 분들은 다 나가더라고요.
그렇지 중요하지 이성. 그래서 결국은 인성 좋으신 분들이 또 남고 남아서 서로 돕고 그래서 분위기 그런 굉장히 것 좋은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근데 또 보험용업 인성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서. 그쵸, 그렇겠죠. 근데 또 실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각 뭐 도움을 받으시면서 저는 좀 그 악착 같은 설계사가 매력적인 것 같아. 악착 같은. 네, 악바리 같은 설계사들을 보면은 일 진짜 열심히 하고 네, 그런 분들이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또 실적도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좀 특별한 비법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파이팅! 잠깐 채널 홍보 잠깐 해도 될까요? 되나요, 피디님? 아, 네, 되신대요. 저 개척 영업 요즘 뜨고 있는데 개척 영업은 DB를 사지 않고도 가능한 영업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고 조금 저는 한 6개월에 1년 정도만 다져 놓으면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제 채널 김재환 개척보험 영업 네. 구독자 416명입니다. 와우. 네.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영상에서 저도 나오거든요. 그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두 분은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편집도 해줬으니까요. 맞아요. 인간극장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인간극장 제가 꼭 촬영하고 보셔야 제가 돼요. 편집까지 해줬으니까. 네. 이거 보신 분들은 개척 영업, 또 인간극장 편까지 좀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